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7월 24일 일요일 아침 리더십 TV 149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유자라 말고 처사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하신 남명 조식 선생과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남명 조식 선생은 150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5세 때 한양으로 가서 살았으며 25세 때 과거 시험 준비를 하면서 성리대전을 읽다가 그 문구에 깨닫게 됩니다. 배설에 나아가면 큰일을 해내고 초야에 묻혀 살면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하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출세를 위한 공부를 내려놓고 30세에 처가집이 있는 경남 김해로 내려가 공부하며 수양하게 됩니다. 58세까지 지리산 천왕봉을 12번이나 오르면서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선을 따르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고 악으로 빠지기는 산을 내려가는 것처럼 쉽구나 라고 했죠. 그래서 지리산이 좋아 61세에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천강이 보이고 천왕봉이 보이는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덕천서원을 세워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며 후에 그들이 모여 남영학파가 되었습니다. 조식 선생은 항상 지리산을 바라보며 지리산을 담고자 했고 또 실천을 강조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1555년明종 10년에 조정에서 조식 선생에게 단성 현감직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식 선생은 이 현감직을 사양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상소가 조선을 뒤흔들었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대비께서는 구중 궁궐에 있는 한 가부에 불과하고 전하는 어리시어 단지 선왕의 예로운 자식일 뿐입니다. 그러니 1100가지 전제와 억만갈래 민심을 무엇으로 감당하며 수습하겠습니까? 전하와 국사가 이미 잘못되고 나라의 근본이 무너져서 천의가 떠나갔고 민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마치 100년 된 큰 나무에 벌레가 쏙을 갉아먹어 진액이 다 말라버린 듯 합니다. 하고 올렸죠. 당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던 시대로 예척 정치를 비판한 내용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때는 밀란도 일어나서 임꺽정이가 활동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식 선생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평생 좋은 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죽더라도 구차히 남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소신의 집념은 대단히 무서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조식 선생의 학문은 고고함과 생활의 비사교성 때문에 당대 유학파들로부터 배관시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 모여들고 조식 선생의 학문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어병장으로서 이름을 떨친 각 제후는 제자이면서 예손녀 사이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입에 오르내리던 사람은 정인홍이었죠. 즉 후세 사람들이 남명 조식 선생을 두고 말할 때 그의 문화에서 정인홍이 배출되었다 하는 것은 옥의 티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 정인홍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나 외에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라고 한 덴마크 출신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100년 전의 현재를 비판했을 때 그때 산 사람들이 실존자가 아니라 방관자란 점을 크게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임진난 후 성리학 전성시대에 이황, 성훈, 이연석, 유승용 등을 공격한 일개향유 정인홍이 한 말과 비슷하다는 것에 중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대세를 누리고 있던 성리 인맥에 대담하게 공격을 한 최초 인물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로 몰렸지만 선조나 광해군의 공감을 받아 청사를 휘두르게 됩니다. 또 정인홍은 오현, 앞에서 말한 이황, 성훈, 이연석, 유승용을 말합니다. 이 오현을 문묘에 배향하기로 하였을 때 이황과 이연석의 배향을 반대한 사람이 정인홍입니다. 이에 붕괴한 전국의 유생은 정인홍을 유적에서 삭제하여 파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을 폐주한 인조 반정 때 역적으로서 89살에 참수를 당한 정인홍은 역적이기 이전에 이질적인 사상 현상으로서 재평가해야 할 사람이라고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들은 조식 선생이 세상을 떠난 20년 후에 임진난이 발생하자 한 50여 명이 즉시 의병을 일으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정인홍도 당연히 의병을 일으켜 합천 쪽에서 큰 공을 세운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식 유학의 이진석을 둔 전통 유학의 소외를 두고 단신으로 싸운 정인홍은 옥의 티가 아니라 조식 철학의 필연적 행동의 기결이라는 편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인홍의 제자 중에 병자호란 때 인조의 투항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정원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역적으로 가전 학대가 가해진 서성 정인홍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고 또 매년 제사를 올린다는 것은 그의 역적의 화를 일부러 사서 둘러쓰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데 정원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또 인조가 호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삼배 고두보를 하자 곧 바로 낙향하여 자기가 거처하는 말만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름이 없다는 모리라 하고 그 모리 밖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않고 살았다 합니다. 이런 정원의 후손인 초계 정씨들은 지금 거창군 위계문에서 한 200여 호가 집단 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인홍의 사상과 행동이 어떠했다고 하기 이전에 그 거센 체제와 대항해서 자신의 사상에 행동을 합일시키고 초점을 맞춘 리더십이 돋보이며 이 같은 소외받은 행동을 정원 같은 이가 용기 있게 개성해 내렸다는 점에 감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다시 남명 조식 사상으로 돌아와서 몇 가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은 배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물건인 관직을 훔치는 게 도둑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관직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또
간수간산 간인간셰라고 했습니다. 산과 물을 보면서 사람과 세상을 배우고 통찰한다 이지요. 그 당시 남명성생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즘 학자들을 보면 손으로 물 뿌리고 빗자루를 쓸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말합니다. 즉 헛된 이름이나 훔쳐서 남들을 쏘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남명 사상의 핵심은 경과 의입니다. 경은 수양이요, 의는 실천을 뜻하지요. 우리 모두 수양하고 나서 실천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리더십 TV의 하준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